에고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나를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존재이다. 게다가 에고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무언가의 자신을 동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무엇인가는 앞에서 말한 것들 외에도 지위나 명예, 신앙, 고급 브랜드의 상품, 외모 등등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과 동일화되든 에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동일화될 외부의 대상을 찾아다닌다.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유라는 환상.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뉴욕 거리에 있는 초고층 빌딩을 가리키며 이 빌딩은 나의 것이야, 나의 소유야 하고 말한다면 당신은 엄청난 부자이거나 망상병 환자이거나 거짓말쟁이다. 어떤 경우이든 당신은 나라는 생각 형태와 건물이라는 생각 형태가 하나로 합쳐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소유의 개념이 작용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에 동의한다면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존재할 것이다. 당신은 큰 부자이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망상에 빠진 환자이거나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일 것이고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생각 형태는 자신이 누구인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다. 설령 사람들이 동의하더라도 소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 허구임에는 변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임종의 자리에 누워 외부의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갈 때에야 비로소 이 세상 어떤 것도 자신의 존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한 것임이 드러난다. 또한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깨닫는다. 전 생애를 통해 더 완전한 자아의식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었던 것, 즉 그들의 존재는 사실 언제나 그곳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물과의 동일화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의 동일화로 인해 그 존재가 흐려져 있었을 뿐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에 아무런 짐도 없고 무엇과도 동일화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물에서도 또한 자아의식과 관계된 어떤 개념에서도 정체성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존재의 기쁨이다. 그 기쁨은 무엇과 동일화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찾아온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오래전부터 영적 수행으로 모든 소유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소유를 포기한다고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에고는 그 즉시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동일화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한 위대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영적이라는 정신적 자기 이미지에서 정체성을 찾을 것이다. 모든 소유를 버렸지만 억만장자보다 더 큰 에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한 가지의 동일화를 벗어던지면 에고는 재빨리 다른 것을 찾아낸다. 결국 에고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줄 무언가가 있는 한 그 무엇과 동일화되든 궁극적으로는 상관하지 않는다. 소비 문명을 비판하거나 사유재산에 반대하는 것도 소유와의 동일화를 대신하는 또 다른 생각 형태, 또 다른 정신적 입장이다. 그 동일화를 통해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들 수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드는 것은 에고 지배적인 마음의 주된 방식 중 하나이며 무의식이 주된 형태이다. 다시 말해 에고의 내용물은 변할 수 있지만 에고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마음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인간이 무의식적인 가정 중 하나는 소유라는 허구를 통해 물건과 동일화되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견고함과 영속성 덕분에 자신에게도 견고함과 영속성이 부여된다는 믿음이다. 건물 등은 특히 그렇고 더 많이 적용되는 것은 파괴할 수 없는 유일한 소유물인 토지일 것이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질수록 자신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고는 비교를 통해 살아간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이는가를 결정짓는다. 모두가 대저택에 살고 모두가 부자라면 대저택도 재산도 자신의 자아의식을 강화하는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해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자신은 어떤 사람이며 누구인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에고의 자아 존중감은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가치에 매여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 자아의식을 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거의 대부분 자아 존중감이 결정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집단적 망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한 자신의 가치와 자아의식의 완성을 찾아 헛된 희망을 품고 남은 평생 동안
물질만을 쫓아다니는 운명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물질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물질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때로는 어떤 것을 잃거나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즉 자신이 그것에 동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 잃어버릴까 봐 화를 내거나 불안해한다면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물질과 동일화되어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그 동일화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다. 집착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이 의식 변화의 시작이다. 욕망, 더 많이를 향한 욕구. 에고는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소유가 주는 만족은 비교적 깊이가 얕고 수명이 짧다. 내면에는 뿌리 깊은 불만족과 불완전한 느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숨어 있다. 에고가 나는 아직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아직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 즉 소유의 개념은 에고가 자신에게 견고함과 영속성을 부여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허구이다. 그러나 소유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에는 또 다른 더 강한 충동이 있다. 더 많이를 향한 욕구가 그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떤 에고도 더 많이를 향한 욕망 없이는 오랜 기간 지낼 수 없다. 그러므로 에고를 훨씬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소유보다도 오히려 욕망이다. 에고는 갖고 싶어 하기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소유가 주는 얕은 만족감은 언제나 더 많이 원하는 욕망으로 대체된다. 더 많이 바라는, 다시 말해 동일화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심리적 욕구이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독적인 욕구이다. 에고의 주된 특징인 더 많이 바라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심리적 욕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육체 차원으로 옮겨가 끝없는 배고픔의 증세로 나타난다. 폭식증 환자들은 계속해서 먹기 위해 종종 스스로 토하기까지 한다. 허기진 것은 그들의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 환자가 마음과 동일화된 상태를 멈추고 몸의 감각을 되찾아 에고가 지배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요구가 아닌 몸의 진정한 요구를 느낄 때 섭식 장애는 치료된다. 에고의 구조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어떤 내용물에도 만족할 수 없다. 무엇을 갖고 무엇을 손에 넣든 행복해지지 못한다.
언제나 더 큰 만족감을 약속하는, 그리고 불완전한 자아의식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내면의 결핍감을 채워준다고 약속하는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될 것이다. 육체와의 동일화. 물건들 이외에 동일화의 또 다른 기본 형태는 나의 육체와의 동일화이다. 첫째로, 육체는 남자이거나 여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의 자아의식에서 남성인가 여성인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별이 곧 정체성이 된다. 자기 성별과의 동일화는 어린 시절부터 장려되며 성적인 면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역할 속으로 조건지어진 행동 패턴 속으로 인간을 강제로 집어넣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역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만 성별과의 동일화가 다소 느슨해지기 시작한 서구 문명보다 일부 전통 사회에서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나의 몸에 대해 가진 마음속 이미지와 관념이 터무니없이 왜곡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다. 젊은 여성이 사실은 말랐는데도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면서 굶어 죽을 정도의 다이어트를 강행한다. 그런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이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몸에 대한 관념뿐이며 그것이 나는 뚱뚱해 혹은 뚱뚱해질 거야 라고 알려준다. 이런 상황 밑바닥에서는 마음속 자신의 이미지의 동일화가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갈수록 마음과 동일화되어 에고의 기능장애가 심해졌고 거식증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거식증 환자가 마음의 판단에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몸을 볼 수 있다면 혹은 마음의 판단을 굳게 믿는 대신 그것의 정체를 알아차리기라도 한다면 내부로부터 자신의 몸을 느낄 수 있다면 더 좋지만 거식증은 치료되기 시작할 것이다. 아름다운 외모, 육체적인 힘, 능력 등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고통을 겪는다. 이는 당연한 일이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들을 기초로 한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못생겼든 잘생겼든, 즉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람은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신체에서 찾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몸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와 관념을 자신이라고 잘못 믿고 그 생각과 동일화된다. 하지만 사실 육체도 다른 물질적인 형상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형상이 갖는 운명, 즉 일시적일 뿐 아니라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지각으로 감지되는 물질적인 육체는 늙고 허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럼에도 그 몸을 자신과 동등시한다면 머지않아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 육체와 동일화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육체를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보살피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으로 넘친다면 그 특성을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은 감사히 여기고 즐기면 된다. 육체를 자신과 동등시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시들고 생명력이 약해지고 몸의 일부나 기능이 훼손되어도 자아 존중감이나 정체성이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몸이 쇠약해지면 약해진 몸을 통해 형상 초월 차원, 곧 의식의 빛이 더 쉽게 비쳐 나오게 된다. 내부의 몸 느끼기. 육체와의 동일하는 에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중 하나이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가장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동일화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은 육체가 아니라고 자신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육체라는 외부적 형상과 아름답다, 추하다, 강하다, 약하다, 너무 뚱뚱하다, 너무 말랐다 같은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몸의 내부에 있는 살아있음의 느낌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몸의 겉모습이 어떤 차원에 있든 그 외부의 형상을 넘어가면 강렬하게 살아있는 에너지 장이 있다. 내부의 몸을 자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양 손바닥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도 좋다. 그때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또한 좀 더 재미있는 것을 하는 것이 어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게 묻는 대신 직접 양손을 느껴보라. 즉, 손바닥 안의 미묘한 생명력을 느끼는 것이다. 생명력은 그곳에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단지 손바닥으로 의식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어렴풋한 찌릿찌릿한 감각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기 또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잠시 동안 손바닥에 주의를 집중하면 그 생명력은 더 강해질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눈을 감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부의 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두 발에 주의를 이동시켜 잠시 그곳에 머물고 그러고 나서 두 손과 두 발을 동시에 느껴본다. 그 후에 신체의 다른 부분, 즉 다리, 팔, 배, 가슴을 지나 마지막에는 내부의 몸 전체의 생명력을 느껴본다. 이 내부의 몸은 사실은 육체가 아니고 생명 에너지이며 형상과 형상 없음 사이의 다리이다. 가능한 한 자주 내부의 몸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얼마 후면 눈을 감지 않아도 느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부의 몸을 느낄 수 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내부의 몸과 접촉하고 있을 때 사실은 더 이상 육체와 동일화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과도 동일화되지 않는다. 즉, 더 이상 형상과 동일화되지 않고 형상과의 동일화로부터 멀어져서 형상 없음으로 향해 간다. 이 형상 없음을 우리는 존재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것이 당신 정체성의 핵심이다. 몸에 대한 그 알아차림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게 할 뿐 아니라 에고라는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가 될 것이다. 이것은 면역 체계와 신체의 자연 치유력도 강화시켜준다.